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다시 2주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은 계속 금지됩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 영업도 여전히 제한됩니다. 2주 연장돼서 1월 31일까지 여전히 제한된다. 이렇게 오늘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결국 5인 이상 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오후 9시 이후 과연 영업이 풀리느냐, 이게 관심사가 높았는데 그렇죠. 결국은 둘 다 계속 제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1월 31일까지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좀 급격히 감소를 하면 예. 안개도 좀 내리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확진자만 해도 58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내려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겨울철인데다가 만약에 집단 감염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리두기를 완화를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아마 당국의 판단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설 연휴가 이제 2월 달에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백신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될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국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설 연휴 이전에는 현재 상황을 좀 유지 또 더 감소하는데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좀 완화를 했는데 지금 일단 가장 크게 바뀔 거는 이제 카페가 일단 그동안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제 가서 앉아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학원이나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와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위원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실 많은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헬스장, 카페, 노래방 이런 업주분들이었는데 뭐 많이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완화하는 거죠. 실내 체육 시설은 사실은 지금 이용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정말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얼마 전에는 뭐 태권도장이나 발레 교습소처럼 9명 이하 그것도 청소년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 일반 성인 회원들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켜야 되는 건 거리두기예요. 8제곱미터당 1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서 예. 들어가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겠죠. 네. 동시에 운동을 하려면. 그리고 밤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이건 이제 헬스장, 노래방, 학원 다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딱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건 카페에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실 수가 있게 돼요. 네. 밤 9시 이후에는 역시 영업은 제한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일과 중에도 카페는 앉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식당만 가능했는데 네. 패스트푸드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식사만 허용하고 음료나 커피, 디저트는 앉아서 못 먹게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풀어지는 대목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네. 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결국 정부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오늘 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음식점, 호프점, 연합회 그리고 전국 당구장 대표자 연합회 소속 자영업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9시를 가리키는 벽시계를 부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에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건데요. 김건세 변호사님, 사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영업 제한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소송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좀 정부가 결국 9시 영업 제한을 풀지 않았는데 앞으로 뭐 소송전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배상해야 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피말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또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사실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배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배상은 예, 보상이요? 잘못했을 때 예. 물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감염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다 해준다고 하면 이건 뭐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송은 제기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이런 걸 했다고 보고요. 예. 또 어제 한번 우연히 서울에서 제일 번화가 강남역 아닙니까? 예. 9시 좀 넘어서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문을 닫아서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단지 편의점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9시 영업 제한이 자영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9시 영업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8시 이전에 손님이 들어야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기준으로 하면 뭐 6시, 6시 반부터 실제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음식점은 저녁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9시지만 실질적으로는 1시간,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실 자영업자는 정말 난감하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조치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영업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편호관님뿐만 아니라 이제 설 연휴가 한 네. 달도 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도 내놓았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자, 설 명절은 이제 1월 31일까지 이번에 연장 조치가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 지나면은 설 명절 주간이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설은 우리가 코로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거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얼결에 넘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추석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추석처럼 일단 가족, 친지, 지방에 있는 경우를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철도 승차권, KTX 다 창가 좌석만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석이 제한된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보통 명절에 면제해줬는데 이번에는 유료화가 확정은 아니고 검토해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실내 취식 금지예요. 네. 구내식당을 이용 못해요. 네. 바깥에 벤치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지난해 이 추석엔 봤는데 설명절은 춥기 때문에 외부 파라솔에서 식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락으로 대체될 가능성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은 많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 지역이나 귀성, 귀경을 자제해달라는 게 당국의 요청입니다. 네. 네. 결국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있는 설 연휴까지 방역 고삐를 바싹 줘야겠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인 것 같은데 다음 달 또 가장 관심이 백신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역시 백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굉장히 관심이 큰데 그에 앞서서 올겨울 코로나19가 이제 고비가 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의 95%가 10개국에 배분돼 있다. 이현정 의원님, 백신의 부익부, 빈익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국제 질서와 백신 공급이라는 게 맞물려 떨어지면서 예. 강대국은 백신을 미리 확보를 했고 또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EU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를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민 수보다도 훨씬 많은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WHO가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통해서 사실은 저개발 국가의 어떤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동 구매를 해서 이제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예. 지금 원래 모금액 목표가 7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60억 달러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올해까지 전 세계 한 20억 개를 확보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이 백신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 선진국의 선입금, 그러니까 미리 돈을 납부를 예. 하고 다 어떤 면에서 물량을 확보해 버리는.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물량.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라는 게 이 면역력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보통 지금 학자들이 6개월에서 1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맞으면 연말 되면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백신들을 다 선진국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치열한데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부로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인데요. 주로 미국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사망자 많습니다. 그런 게 심각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2월 달부터 백신을 접종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죠. 과연 그때 백신이 정말 원활하게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선진국 경쟁에서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이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계획대로라면 저희도 다음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 전권을 갖고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원활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은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또 유럽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백신을 엄청나게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짜 뉴스랄지 아니면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 백신이 제대로 이제 백신 주사를 제대로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2월부터 접종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의 이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총괄 지휘부가 있어야 하고 그 지휘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산발적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시스템 문제가 될 거고 예상보다도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단계별로 나눠서 지금 허가는 식약청 전담팀이 하고요. 수송은 국토부에서 하고 또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에서 하고 이제 접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제 각 부처 부처 예방지원 접종지원단이요.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처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질병관리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각 부에서 관계 부서에서 정말 잘 따라줘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약간 그 어떤 부서의 알력 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 계획적인 그런 착오 없는 그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백신 공급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또 얼마나 허점 없이 하느냐, 이 속도와 정교함 모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